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기회를 잘 안 줘요. 그게 제일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 건축가한테는 되게 관대하게 기회를 많이 주면서 자국민들 건축가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 제가 만난 그 지자체 단체장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세상이 바뀌겠어? 정치가들은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지만은 건축가인 저는 건물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교수님이 최근에 보니까 네. 경주에 박물관 네. 개관하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4월 달에? 네. 4월 1일 날. 네. 왕릉을 바라보는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이에요. 그게 네, 미술관. 박물관이 미술관이구나. 네. 그런 프로젝트 할 때는 어떤 걸 신경 쓰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모든 프로젝트가 똑같은 게 이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땅을 차지하고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변의 것들하고 관계를 맺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딱 가는 순간 그 반에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애, 뭐 뒷자리에 앉아있는 애, 앞자리에 그 관계를 맺으면서 친구를 사귀잖아요. 근데 건축도 똑같거든요. 어떠한 건축물은 나는 그냥 내가 혼자 유아독존으로 존재할래. 다 그냥 난 외관이 중요해. 딱 그렇게 하는 건축물이 있고 또 다른 건축물은 주변의 것들을 내 것처럼 잘 쓰는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안 좋은 에너지조차도 내 걸로 컨버트해서 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능 옆에 있잖아요. 그 미술관이. 그러면 사실은 그 땅은 300평이 채 안 되는 땅이 작은 땅이지만은 신라 때부터니까 뭐 한 150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1500년의 시간을 완전히 내 걸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다 유리로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택권이 두 가지가 주어져요. 유리로 하면 완벽한 투명한 유리를 쓸 수도 있고 밖에서 봤을 때 거울처럼 비치는 유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당연히 바깥에 능이 잘 보여야 되는 건데 바깥에서 봤을 때 그 미술관 안에 그림이 보이게 할 거냐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반사율이 높은 유리를 썼어요. 그 내부의 그림은 보여주는 것보다도 저는 그 건물 자체가 거울이 돼서 이 능의 모습을 반사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시점에서 이 능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건물에 있는 반사된 능의 모습은 또 다른 그림인 거예요. 액자처럼. 제가 컨셉을 설명할 때는 이 미술관에는 세 개의 능의 그림이 있다. 하나는 진입할 때 이 거울 같은 인면에 반사되는 그림이 하나 있고 안에 딱 들어가면은 액자처럼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프레임돼서 보는 능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은 그 카페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돌리면 그 카페 뒤에도 거울로 해놨거든요. 스테인리스 스틸 거울에 비치는 그림이 또 있고 세 개의 그림이 있어요. 건축물 보다 보면 차경 같은 거 활용하잖아요. 건축가들이 밖에 있는 거를 마치 그림처럼 안으로 들어오게 그걸 굉장히 대형으로 키우신 거네요. 그렇죠. 다니엘 리베스킨트라는 건축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을 공부하다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사람이 50세 돼서 첫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건축가라는 건 세상을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50대 정도는 돼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건축가를 늦게 피는 꽃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교수님 입장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싹이 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설계하는 건축물이 완공이 되는 뭐 2029년이나 2030년 정도 되면은 그때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겠죠. 2030년? 네. 그때 실례지만 연세가 60이죠. 그 정도 되겠죠. 네. 그럼 그 늦게 피는 꽃이란 컨셉에 딱 맞는데요? 네. 그래서 건축가라는 직업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자리 잡고 할 때 건축가는 30대, 40대에도 계속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좋은 건축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 모든 직업이 저는 사실 다 그렇다고 봐요. 뭐 건축가만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이 분야에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한국 사회가 너무 조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결과를 건축가들도 젊을 때 내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더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는데 잘 못 기다려준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기회를 잘 안 줘요. 그게 제일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집안 형편 어려운데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은 학교도 나오고 명문대 나온 다음에 막 공부 열심히 막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사회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부모님 재산 많은 애들이야. 근데 한국 건축가들이 느끼는 느낌이 딱 그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 다 하죠. 나왔는데 기회를 안 줘.
그럼 이제 유럽에 있는 건축가한테 다 줘.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인정 안 해.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억울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 야마모토 리켄이라는 그 일본 건축가가 그분이 프리츠커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거가 분당에다 지은 맞아요. 집합주택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은 이상하다. 외국인 건축가한테는 되게 관대하게 기회를 많이 주면서 자국민들 건축가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리켄의 그 판교 네. 집이나 안도다다의 노출 콘크리트 네. 지은 집들이 저희가 삶에 불편하거든요. 불편하죠. 판교 네. 집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만약 한국 건축가였다면 네. 건축주들이 그걸 용인했을까 하는 아, 생각도 들어요. 일단 건축주였으면 당연히 안 했을 거고 요즘엔 누가 또 그걸 허락을 안 하냐면은 그 분양회사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요. 아, 이러면 안 팔려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프리츠커상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저희 유튜브에서 한편으로 다룰 내용인데 요약만 하자면은 프리츠커상이라는 거는 한 개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건축가가 자기의 철학을 반영한 거를 일관성 있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웃기는 게 뭐냐면은 어떤 건축가가 딱 소신 있게 어떤 혁신적인 디자인을 딱 해. 그러면은 한 심의위원들이 한 20명이 와가지고 난도질을 해요. 그러면은 모든 공무원들은 그 20개의 의견을 다 받아서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규제가 너무 많아요. 네. 그 근본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한민국은 뭐가 실패하면 항상 처벌을 한다고 생각해요. 자,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질게 이게 아니고 맞아요. 실패를 하면 우리는 처벌을 하는 사회니까 그걸 일단 피하려고 하는 사회 풍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집단 지성이 항상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한 개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일관성 있게 나올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왜 문제가 많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똑똑해요. 제가 볼 때. 해외에 나가보시면은 날라다녀요. 창의력으로는. 근데 국내에 들어오면 다 죽여요. 예를 들어서 AI 혁신 기업들이 왜 안 나오느냐. AI 혁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되네 만에 판단을 내는 사람들이 행정과 정치가 사람들인데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료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도대체가 혁신이 나올 수가 없는 사회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분노가 많이 느껴요. 분노가 느껴요, 진짜 정말.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교수님 네. 유튜브 댓글 막 보다 보면은 네. 저도 같은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정치하시라고. 유현준이 국토부 장관인 곳에 네. 살고 싶다. 네. 서울시장 하셔라.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그 바닥에 다 모여 있잖아요. 건축 공간을 통해서 세상을 좋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싶은 거지. 네. 좋은 건물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도 영향을 받고 건물 하나가 저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지자체 단체장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세상이 바뀌겠어? 정치를 해야지. 정치가들은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지만은 건축가인 저는 건물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자꾸 정치하라고. 아니, 건축가가 아니시잖아. 아니요, 저도 방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마지막 질문인데 네. 교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공간의 가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사무실에 모토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Space is information, 그다음에 Architecture is designing relationship, 그다음에 밑에 영어는 그대로 똑바로 못 외우겠지만 공간을 통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는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고 건축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화목하게 만든다. 이거가 저희들의 모토예요. 네. 좋은 공간은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오늘 화목했나요? 네, 그냥 읽기만 하신 게 아니고 네. 이해를 되게 잘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예전부터 또 교수님 활동하시는 거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오늘 대화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